협의부동산과 광희부동산이 떴어요. 협의부동산과 광희부동산이 뜨면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오케이? 특히 뭐 준부동산 이런 게 뜨면 법경기 중에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자,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이 됩니다. 경제적 측면도 굳이 암기를 하자면 이렇게 암기를만 하시면 좋아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경기도에 가면 저기 삼본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본 혹시 아세요? 삼본. 삼본은 우리 수도권 사람들은 그래도 삼본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요. 삼본은 거기 안양, 의왕, 군포 옆에가 삼본이거든요. 4호선 타면 삼본 가요, 여러분들. 여기 4호선 타면 자다 깨달을 3번 반복하면 3번 갑니다, 여러분들. 응? 3번 갑니다. 어디지 하고 보면 3번 뭐 서울역이네, 사당이네 하다 보면 3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전북 익산에 사는 사람들이나 경남 창원에 사는 사람들이나 경북 안동에 사는 사람들은 3본 잘 몰라요, 여러분들. 3본 뭐 3본 너무 생소한데 그러면서 3본 생소상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3본 생소상? 표정이 그러면 안 돼요. 생소하다는 듯이 얘기. 3본 생소상 이렇게 좀 3본 생소상 보지 말고 산이 뭐죠? 자산, 본,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은 법규 중에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3본 생소상이라고 앞으로 할 거예요. 두 번째,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기술적 개념, 이건 동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술적 개념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리죠. 요것만 뭐라 그랬어요? 유형. 그러니까 법과 경제는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랬는데, 무형이라 했는데, 기술적 측면만 유형적 측면이거든요. 그럼 얘는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요. 잘 보세요. 눈으로 볼 수, 이게 눈이야.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무형이고요. 눈에 보이는 게 유형이거든요. 그럼 유형은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던지는 단어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지만 대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갑니다. 위치 눈에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위치는 눈으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여기 위치 좋아? 위치 나빠는 눈으로밖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 돼. 이게 3층짜리 공간인지 5층짜리 공간인지 눈으로밖에 확인이 안 된다니까. 자연환경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 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만 기술적 개념이라니까, 물리적 개념이라니까, 유형적 개념이라니까. 4개 있어요. 딱 4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면, 이것도 암기 코드 하나 있습니다. 뭐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저기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가 공자. 우리나라 조선 500년이 유교 학문이 공자 학문이거든요. 그 공자가 저처럼 강의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강의를 하면 2시에 점심을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저녁 수업이 있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 7시 되면 또 학원 수업 들어가고 그래요. 2시에 밥을 먹으면 밥을 많이 먹겠어요? 적게 먹겠어요? 엄청 많이 처먹어요. 공복기가 길어가지고. 엄청 많이 처먹습니다. 엄청 많이 처먹고 이제 7시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6시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7시에 수업을 하고 야간반 수업 있을 때는 10시 반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10시 반까지. 그러면 집에 가면 한 12시쯤 된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엄청 고파요. 그때 또 짜파게티 2개 끓여 먹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 식생활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이 보통 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대륙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위가 안 좋을 거다. 그래서 공자는 위 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자가 뭐 환자? 위 환자? 공자 위 환자?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냥. 공이 뭐야? 공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개념이 아닌 기술적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 오늘 잡아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산이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자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다가 지금 반응 속도 1초 드릴 겁니다. 1초 드릴 건데 법경기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산이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자연이 있었습니다. 자, 자산은 법경기 중에 뭐죠? 경제죠. 왜? 돈이니까. 이건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합친 돈이에요? 합친 돈입니다. 내 거라고. 내 거 아닌데 합친 건데.
자본은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왜? 돈이니까. 이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합친 거예요. 내 거예요. 자연은요, 기술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덥석 물면 안 돼. 잘 듣고 법경기로 대답하셔야 돼. 보지 말고. 우리 학원에 보지 말고 하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다가 보지 말고 하면 보는 사람이 있다? 자본은요, 경제.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자연은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산은요, 경제적, 자본, 자연, 자산, 자본, 자연, 자산, 자본. 제가 이렇게 몰아붙여서 죄송한데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다음 중 경제적 개념으로 모두 묶은 것을 찾아라.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 모두 묶은 것을 찾아라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줘요. 심지어 비역까지 있어요. 그래서 법, 경, 기를 빠른 속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물으면 법경기로 대답해봐. 토지 및 거정착물. 법이야. 협의부동산이거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권, 임목. 법. 이거 준부동산이라서 광에 속하거든. 위치. 기술적 개념. 자연. 기술적. 자본. 경제적. 자산. 경제적. 공간. 기술적. 위치. 기술적. 생산 요소. 생소상? 3분 생소상? 생산 요소. 경제. 상품. 경제, 소비재,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 협의, 강의, 법,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 2개, 협의, 강의, 경 5개, 3본 생소상, 기 4개, 공자, 위환.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건 무슨 부동산인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법경기. 오케이.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법과 경제 묶어서 뭐요?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자, 토지 및 거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해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렸어, 진짜. 토지 및 거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해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이것 가지고 협광의를 구분할 수는 없고,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무슨 종류와 기계 종류와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 종류와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외워보겠다고 자자생소상. 그럼 절대 나는 거야 진짜. 하란 대로 해 웬만하면. 뭐요? 3본. 3본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이긴 하지만 생산 요소, 생산지이긴 하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다? 공자, 위환. 공자, 위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돌이만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는 뭐지만? 생산재, 생산 요소지만 뭐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랑? 임목이랑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등기로 공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선, 범선, 광업재단, 공장재단,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임목이라고 하고,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은 뭐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권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가로 2번 제목 한번 확인해 볼래요? 가로 2번 제목이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가로 1번 제목이 뭐였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구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그려봐라 했을 때와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그려봐라 했을 때 부동산 그림이 다르게 나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보라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래요. 우리 법이 그래요. 우리 법은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따로따로 두고 있는 나라고요. 자, 질문 들어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라든지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고, 이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요, 토지와하고 건물은요 원래 독립이 아니고 하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없어. 법이 그래. 법이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할 때? 활동할 때. 뭐 할 때? 활동할 때.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을 거래 활동이라고 합니까? 그럼 사고 팔려면 중개업자한테 가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중개업자한테 가서 이걸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중개업자한테 에이씨 왜 이래. 여러분들한테 씨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개 대상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평가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딱 세 가지 활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고 파는 활동, 거래 활동, 그 다음에 중개 활동, 그 다음에 감정평가 활동할 때는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토지와 건물은 같이 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개업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 좀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중개업자가 홀라당 집만 팔고 땅은 안 팔아요? 보통 같이 팔아요. 같이 팔아요. 평가사 때 내 집 얼마예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집만 평가해요? 토지 건물 같이 평가해요? 같이 평가합니다. 거래도 일치로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겠다? 법에서 아니면 활동할 때? 활동할 때. 그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복합부동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리셔야 돼요. 복합부동산 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보라돌이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랑? 토지랑 그 토지 위에 뭐야? 건물을 하나로 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랑 누구를? 토지랑 건물을 하나로 봐버리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복합이란 말을 원래 태초에 어떨 때 쓸 수 있는 말이냐면요. 복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경우에 복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치사한 지문들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로 오세요. 방금 제가 법경기가 뜨면 뭐라 그랬어요? 법경기가 뜨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랬죠. 토지 건물을 하나로 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복합부동산이라 그랬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요 비슷한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아예 관계없는 말이에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것은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부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시험 지금 한번 듣고 그런 얘기 한다 그랬어. 지금 한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면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요 시험장 갈 때 지금 한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합시다. 오케이? 약속. 약속. 자, 잘 들어요. 이렇게 법경기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 건물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뭐야? 법경기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토지 건물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경기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요. 말을 좀 길게 해주세요. 말을 좀 길게.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해주시고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잖아요. 그죠? 말을 좀 짧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결합되면 말 짧게, 세 개 결합되면 말 길게 요거 좀 해주시면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죠? 복합 개념 조금 더 여유를 주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토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렇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OX로 대답해 보시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네, X가 되는 거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 이런 지문을 틀리시면요. 우리 수험생들 중에 그런 수험생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치사해 문제가. 그렇게 접근하시면요. 2차는 아예 전멸입니다. 2차는 정말 치사 빤스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치사해. 다 치사해.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지 컨셉이 객관식 시험들은 원래 컨셉이 치사한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면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여러분들.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은 복합 부동산입니다.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 기억하실 것이 복합 건물인데 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에 용도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건물 하나에 1층부터 5층까지는 상업 용도고 6층부터 20층까지가 주택이라면 이런 것들을 가도 우리는 주상 복합 건물 그러거든요. 근데 복합 건물은 10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주상 복합밖에 없는지 아세요? 복합 건물은 주거 용도가 없으면 복합 건물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근데 그러면 지금 공업 용도가 1층부터 5층까지 들어가면 그것도 주상 복합 건물이겠네. 맞긴 한데 주거 용도와 공업 용도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는 어울리는 이용이라고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공장하고 주택하고 한꺼번에 있으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법 시간에 우리 이상원 쌤한테 용도지역 지구제 이런 거 배우시게 될 건데 전용 주거지간에는 공장 못 들어가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공 복합 건물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건물은 주상 복합 하나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 건물 일체로 다루는 복합 부동산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번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자, 요거 제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작.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이 아마 36회가 될 건데 이게 타이밍이 딱 좋아요. 29회 때 나오고 30, 31 쉬었다가 33회 때 나오고 34, 35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36회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정착물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은데, 이것도 웬만하면 수업 시간 안에 외워서 집에 가서 복습할 거리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죄송하지만 난이도 하예요. 네, 마지막 집에 가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은 내년 10월 25일 기준으로 본다면 난이도 합니다. 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틀리면서 자꾸 점수 안 나온다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서 틀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틀리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점수를 연결해 주셔야 될 파트가 바로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학 총론의 용어 정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용어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땀 흘리는 거 보이나 지금? 힘들어. 내가 제일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시겠어요? 땀 난다니까. 자, 이번에는 토지정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착물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독립한 정착물로 다루는 독립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구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위에 뭐 돼 있는 건 맞는데, 정착되어 있는 건 맞는데, 자, 잘 들어요. 토지와, 누구와? 토지와. 잘 들어요. 재밌습니다, 이거.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안 되는 게 있고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따로 이것 따로 팔아먹을 수 있는 정착물이 있고요. 토지 따로 이것 따로는 절대로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 없는 게 있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양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민법에서도 배우실 거고, 팔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양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개발권 양도제 이런 얘기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인데 이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는 없어. 토지 오면 같이 해. 토지 팔리면 같이 팔려. 이거는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해.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 이건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이 됩니다. 근데 공부하실 때는요, 종속정착물 공부하지 마시고요, 독립정착물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종속정착물 볼게요. 담장, 국어, 경장 목적이 아닌 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이 종속인데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독립 4개를 보셔야 됩니다. 뭐 4개? 독립 4개. 첫 번째, 건물이요.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건물을 배우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다룬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건물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왜 그런데 물으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리 법이 그렇다 그랬어.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 다룬다. 독립 첫 번째 뭐라고요?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로 볼 거냐? 여러분들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로 볼 것 같아요? 등기하면서? 아니에요. 등기 아니에요. 등기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뭐를 받냐면 사용 승인을 받거든요. 사용 승인 받으면서부터 아니에요. 등기도 아니고 사용 승인도 아니에요. 뭐부터 되는지 아세요? 신축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신축 중이어도. 대신에 이거 3개를 갖춰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벽, 기둥, 지붕. 요거 3개만 뭐 되면 완성되면 신축 중이어도 독립으로 와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나중에 공법 시간에는 주요 구성 부분이라고 해요.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3개만 완성이 되면 이 건물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사용 승인 없이도 토지와는 독립적으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암기 코드 하나 소개해드릴까? 싫으면 말고 다음 넘어가고. 아니 원해요?
오해요. 예. 그 요즘 어린 친구들도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건물주 되고 싶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건물주가 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겠지. 그래서 건물주가 됐어. 열심히 준비해서 투자도 열심히 잘하고 해서 건물주가 됐어. 그 친구들 자랑해야 되지. 내 건물 앞에서 자랑하는 거야. 이 건물 내 건물이야. 이 건물 죽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죽이지. 따라가서 내 건물 죽이지. 내 건물 죽이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건물 죽이지. 내 건물 죽이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난이도 상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 없이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사용 승인 없어도요. 주기지 3개 딱 완성되는 순간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기지? 내 건물 주기지. 뭐 주기지 모르면 안 돼. 뭘 죽였지 모르면 안 돼. 내 건물 주기지. 내 건물 주기지. 건물은요. 주벽, 기둥, 지붕 완성이 되면 독립적으로 봐버립니다. 이번에는 민법이나 나중에 공시법 수업을 들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요 표현이 나오네요. 자, 뭐요? 명의명법. 자, 감나무에 감이 걸려 있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대요. 이런 것들은 원래는 종속이에요. 뭐라고요? 종속이라고. 근데 이 과실, 분리되지 않은 과실 주변으로 명인방법을 갖추는 거예요.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란 건 뭐냐면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배울 건데요. 이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 새끼줄을 쭉 치면서요. 자기 거라고 표시를 막 해요. 이렇게. 내 거, 접근 금지, 사유지입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걸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추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미분리 과실이 아닌 뭐를 갖춘?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와는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오케이? 그럼 토지와 분리 양도가 돼야 안 돼? 돼. 그 다음에 수목. 이제 나무란 말 쓰면 안 돼. 수목. 근데 굳이 제가 집단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오른쪽 얘 때문인데. 어쨌든. 수목도 그러면 뭐를 갖출 수 있고? 명인방법을 갖출 수 있고.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등기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등기되었을 때는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임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한 세트야.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그냥 뭐라 그러고? 수목. 임목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충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이면서?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 등기되었을 때는 더 이상 수목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임목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만 되고 등기는 안 돼요. 오케이? 수목은 명인방법도 되고 집단일 때는 등기도 돼요. 그때는 뭐라 부른다? 임목. 오케이? 마지막 중요합니다. 농작물입니다. 중요하다. 농작물. 농작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뭐야? 타인 토지. 중요합니다. 자, 7번 보시죠. 자, 오늘 지식이 많이 쌓인 거야. 자, 보세요. 네. 이게 갑 땅이야. 여기 농작물을 재배했거든. 누가요? 갑이. 그때는 따질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 농작물 누구 거야? 갑 거야. 그럼 토지와 종속적인 거겠지 뭐. 오케이? 근데 을이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이때 갑을 뭐라 부르냐면 토지 소유자 그래. 을을 뭐라 그러냐면 경작자 그래.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봐요. 을이 갑한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을은요, 이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그걸 갖다 민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정당한 권원이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 권원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이 농작물은 갑 거겠어, 을 거겠어. 그러면 을 거란 말은 토지와 분리라는 거야. 독립적이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당한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권한이 없대. 얘가 불법으로 갑의 땅에다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밤에 몰래 씨를 뿌려버렸다고. 밤에 몰래 새벽에 가서 씨를 뿌려버려. 밤에 몰래 가서 비료 치고 막 밤에 몰래 가서 노력하고 농약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갑 거일 거. 근데 이게 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상당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민법에서. 두 가지 판례가 유명합니다. 건물 언제부터 건물로 보냐면요. 주벽, 기둥, 지붕이 완성되면 건물로 보고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 표현 한번 읽어볼래요? 성수가. 이 농작물이 성숙되었다면요. 경작자한테 소유권을 줘버리는 게 우리 민법의 유명한 판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어디 위에 잠자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라 그래요. 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요. 점유한 자는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꼬여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민법의 그 유명한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위해서 20년간 쿨쿨 잠을 잔 자 보호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우리 법은요. 20년간 자신의 토지 소유권 위해서 쿨쿨 잠을 잔 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가자. 내 땅이야. 누가 남이 와서 내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해. 뭐라고 해야 돼? 나가 그래야 돼. 그러면 손해배상 다 해주고 나가야 돼. 원상회복 다 해주고 나가야 되고. 오케이? 근데 농작물이 성숙될 때까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권리위에서 잠을 잔 자로 봐버립니다. 오케이? 그때는 누구한테? 경작자한테 소유권을 주는 게 민법의 유명한 판례라고요. 그러면 뭐가 있든 뭐가 없든 권한이 있든 권한이 없든 뭐만 되면? 성숙만 되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누구 토지입니까? 타인 토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편이 중요하다니까.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준다, 경작자 준다, 경작자 준다. 여기 기억하셔야 될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소유권이라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유명한 개론이 있습니다. 민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요. 부동산학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민법은 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고, 개론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러면 공통점은요?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랐지? 마침 잤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네. 마침 잠깐 잤는데 그지? 아무튼 잠자는 자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까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봐요. 우리 법은 자 보세요. 이거 네 개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개만 다 기억하시고 지금마다 종속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개를 지금 외웁니다. 지금 보지 말고 지금 외웁니다. 첫 번째는 뭐야? 건물. 두 번째는 뭐를 갖춘?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 명인방법 한 번 더 하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여기 한 세트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이 한 세트야. 그리고 두 단어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느 토지에? 타인 토지에 농작물 하시면 됩니다. 보지 말고. 자,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무슨 정착물인데? 종속 정착물인데. 독립 몇 개 말고. 4개 말고. 오케이? 독립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독립 4개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세 번째,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네 번째, 타인 토지, 농작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쨌든 뭐지? 토지 정착물이야. 아예 정착물이 아닌 것들이 또 있어요. 아예 동산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동산인 것들. 아예 동산인 것들은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거든.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식 중인 수목은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 그래요.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고 합니다.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뭐라고 한다고요? 가식. 이거는 그냥 동산이야 그냥. 독립도 아니고 종속도 아니야. 그냥 동산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수확물이란 건 뭐냐면 배워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확된 거. 수확은 배워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미분리야, 분리야?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건 동산. 오케이? 그리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정착물. 자,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요. 집주인, 세입자 이러다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진짜. 그럼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은 집주인, 세입자 막 그러고 그런다니까. 그 배운 사람들은 자 따라해보세요. 임대인, 임차인. 지금 이 시간부터는 뭐 주인님 뭐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뭐 주인님 뭐 세입자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세 주는 사람이 임대인.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오케이? 자, 저를 보고요. 오피스텔 주인이 있어요. 오피스텔 주인이 그걸 세 놓는 거야. 그럼 얘는 임대인이 얘기했지? 근데 그 오피스텔에 뭐가 있냐면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있고 그런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럼 집주인이 설치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분양받을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럼 요거는요. 거기 있으면 세 받을 때 좋아, 안 좋아? 월세 실컷 더 받았어. 근데 팔아먹을 때는 이거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걔들은 그냥 정착물이야. 오케이? 근데
일반 원룸에 임차인이 그런 옵션이 없어. 세탁기 설치하고 냉장고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했다고. 그런 것들을 임차인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했다고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지. 내가 하는 말이 많이 어려워요? 아니 원룸에다가 세탁기 설치하고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고 원룸에다가 냉장고 설치하고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동산이라고. 근데 집주인이 설치한 것들은 못 가져간다고. 정착물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임이 중요해, 인이 중요해, 정착물이 중요해, 차가 중요해. 차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야. 임차인 정착물이 동산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차. 이 가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죠? 가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동산이야. 이렇게 암기하세요. 무슨 차 동산? 가수차 동산. 기억하시고, 이 가수차를 지금 암기합니다. 저 보시고. 가가 뭐야? 가식 중인 수목이야. 수확물. 경작은 필요 없어. 수확물. 떼어낸 거, 분리된 거. 그 다음에 차인 정착물.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이번 시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마. 나올 것 같다고. 나온다니까. 아시겠어요? 나온다니까 진짜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이게 왜 나올 것 같은지 아세요? 올해 4월 6일 날 감정평가사시험 이게 나왔어요. 올해 4월 6일 날 감정평가사시험 이게 나왔는데 올해 시험에는 이게 한번 쳤어요. 중개사시험에서 쳤어요. 내년 시험은 나온다고 봐요,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요. 이게 나올 것 같다고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그때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말라고 했던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도 얘기 안 해주더라? 나한테는 얘기해도 돼. 토지 정착물과 동산 구분하는 거 있잖아, 그지?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잘 들어요. 세 개로 구분하셔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따라해보라고. 토지 정착물 중 종속.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동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시면, 구분해낼 줄 아시면 이 문제는 안 틀려요. 자, 갈게. 건물은 뭐죠? 토지 정착물 중 독립. 동산 아니야. 이건 토지 정착물이야. 근데 독립이야. 국어는요? 대가리 치워드릴까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담장은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가식 중인 수목은요? 동산. 토지 정착물 아니에요. 걔는 동산이에요. 걔 토지 정착물 아니에요. 걔는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등기된 임목은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임차인 정착물은요? 동산이에요. 경작 수확물은요? 동산이에요.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요? 아니에요. 동산 아니에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이에요. 오케이? 자연 식생은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입니다. 이걸 갖다 오늘 숙제처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물었을 때 토지 정착물 중 종속,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아예 동산인데 뭐가 편하냐면 다시 한 번 더. 3개, 4개 그 외 시스템으로 기억하시면 편해요. 몇 개? 3개, 4개 그 외로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잘 봐. 가수차,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경작 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동산,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은 토지 정착물 중 독립, 그 외에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아시겠어요? 3, 4 그 외 시스템. 3, 4 그 외 시스템으로 기억하시면 빠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를까봐 여기다가 써놨어요. 3, 4 그 외 시스템으로 기억해라. 아시겠어요? 3, 4 그 외 시스템으로 기억해라. 그래서 문제 풀다가 내용 정리할 때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면 이것만은 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복습 한번 해보자. 일로 오자. 이것만은 꼭. 법경기는요?
너무 짧았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경기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 건물은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법률적 측면 두 개는 뭐 있어요? 협의하고 강의 있어요. 경제적 측면 5개는요. 3번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됐어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 4개는요. 공작, 위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물어봐야 되겠다.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중인 수목은요? 동산이에요, 동산. 건물하고요. 명인번법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번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의 경작 재배되고 농작물은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입니다. 담장,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은요. 토지 정착물 중 종속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업을 안 듣고 이것만은 꼭만 본다면 이게 뭔 얘기야 하겠지만요. 수업을 듣고 이것만을 꼭을 보시면요.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요. 이것만은 꼭을 먼저 보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그 수업 공인중개사 시험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36회 부동산학 개론시험 전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한테 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용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재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수업이니까요. 안심하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주차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 용어 정리하고 하면서 진도표대로 수업 진행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